캐나다 중앙은행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23년까지 2% 목표치로 돌아오기 전에 당초 예상했던 2.4%보다 평균 4.5%, 그리고 내년에는 3.4%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기업의 비용을 인상하게 하는 등의 글로벌 요인입니다. 중앙은행은 최악의 공급 문제가 연말에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과 호텔 및 항공 요금과 같은 서비스 가격의 반등도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캐나다인들은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청구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더 낮은 금리를 장려하기 위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충분히 반등했지만 아직 회복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정책 금리를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렘 총재는 채권 매입 속도는 경제 회복의 강도와 인플레이션 경로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적어도 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채권 매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망에서 은행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면 2022년 2분기에 시작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매우 이례적인 도전으로 인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은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캐나다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전망치인 6.0%에서 5.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4.6%에서 4.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더 악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백신 면역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가계에서는 높은 예방 접종률로 더 편안함을 느껴 예상보다 빨리 지출하기를 결정한다면 이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망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일시적인 요인이 훨씬 더 지속되어 인플레이션 나선형을 부추기는 임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작년에 잃었던 300만 개의 일자리를 회복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이나 그 이하로 유지되고 있지만 은행은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그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센트 동전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뒷면을 보면 바다 위에 배가 한 척 떠 있지요. 이제 잔돈을 거슬러 받으실 때마다 바다가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바다 부분에 파란 색상이 들어간 멋진 10센트 동전이 완성되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10센트 동전이 파란색으로 재디자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기념주화는 1921년 3월에 처음 등장한 낚시 스쿠너 블루노즈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블루노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날쌔고 빨랐던 낚시 스쿠너로 성공적인 작업을 행한 것뿐 아니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내 및 국제무대에서 경주 타이틀을 대거 획득한 유명한 배입니다. 당시 대공황으로 우울감에 빠져있던 캐나다 시민들에게 블루노즈의 승전보는 커다란 기쁨이고 희망이었습니다. 탁 트인 대양에서 완전히 돛을 펼친 블루노즈의 모습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선명한 파란색이 입혀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일반 동전과 그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주화는 지난 10월 22일부터 600만 개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했던 노바스코샤 지역문화관광부 장관은 노바스코샤 주민들의 기술과 팀워크는 블루노즈를 캐나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다며 이 블루노즈 기념 동전은 노바스코샤 주민들에게 우리가 바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또 혁신적인 정신이 어떻게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었는지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주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면역력이 약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12살 이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현재 장기 요양시설과 노인원호 생활시설의 고령층을 포함 다양한 건강상의 이유로 면역력이 좋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많은 연구 결과들에 건강한 일반 사람들 또한 3차 접종으로 인해 백신의 효과가 더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말했으며 백신으로 얻는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며 2차 접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동안 면역력을 지속시켜주겠지만 내년 봄에는 3차 접종을 고려해봐야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1차 접종을 하고 3에서 4주 후 2차 접종을 맞게끔 한 반면 BC주의 경우 더 길게 기다려야 했다며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 접종은 예약 없이 맞을 수 있지만 2차와 3차 접종은 예약을 통해서만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헨리는 스포츠 이벤트나 영화관 이용 시 3차 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성인 자녀가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평균 18달러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CIBC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의 첫 주택 구입자의 약 30%가 부모에 의존하여 계약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 3분의 1분기 동안 평균 82,000달러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밴쿠버 부모가 자녀에게 지출하는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부모들도 밴쿠버 부모들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고 있으며 평균 13만 달러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있습니다. 케이트 맥페일 밴쿠버 부동산 중개인은 그녀가 처음으로 함께 일하는 주택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매자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입찰 전쟁에서 부모의 지원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페일은 처음에 계획했던 지출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해당 수준까지 올리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20에서 30대 젊은 층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40대의 첫 구매자와 함께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CIBC 보고서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부모의 선물은 더 커집니다. 해당 구매자는 올해 첫 4분의 3분기 동안 전국에서 평균 10만 4천 달러, 토론토에서 20만 달러, 밴쿠버에서 무려 3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선물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30대에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 10만 달러 또는 20만 달러를 저축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이미 월 2,500달러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고객 중 일부는 침실 세계에 대해 월 4,000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맥페일은 말했습니다. CIBC는 이러한 선물이 올해 총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국 계약금의 10%를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부모의 재정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부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부모에게 25%의 다운 페이먼트 금액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평균 1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IB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시민들은 2021년 3분기 동안 도시 기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3만 달러 이상을 부모에게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5.5% 부모는 부채를 사용하여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는 저축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전체로 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부모들이 자녀들이 첫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쓴 돈은 약 10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되며 2021년 캐나다에서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약 30%가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전 세계 총 15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토론토를 직장 여성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토론토는 5점 만점에 3.66점을 받았고 시드니와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어 3.59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울은 15개의 도시 중 13위의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들은 상업의 중심지로 여겨지며 금융업계와 비즈니스 업계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일하고 있는 15개의 도시들을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것이 모든 주요 도시의 글로벌 순위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선택시 안전성, 이동성, 부모 조항, 평등, 고의 5가지 항목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도시에 공개된 정보와 각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블룸버그는 아직 전 세계 여성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론토는 평등, 육아휴직 조항, 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많은 교통량과 TTC로 인해 이동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여성들은 토론토가 평등 전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먼 인 캐피탈 마켓의 여성 CEO인 나라 징크씨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은 대표성이 낮고 직급이 낮으며 수입도 보통 많지 않다며 직장에서는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여성 직장인들이 다수 근무하던 업계가 장기간에 걸친 락다운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여성들은 간병을 위해서 커리어를 보류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경제학자들과 캐나다 정치인들은 팬데믹 상황이 여성 직장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